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54번째 이야기. 축의 진지보수공사 및 거점 방어훈련. 2. 진지보수공사와 그 밖의 업무들. 1982년 9월 7일 화요일, 본격적인 진지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진지보수공사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차량으로 추진되어 오고, 점심은 일정과 부식을 수령하여 진지에 올라가 직접 취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무덥고 지난 춘계공사 때 식중독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반합에 일정과 부식을 담아 들고 단독 군장의 작업 도구들을 들고 진지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봄철 진지공사 때는 17연대 사격장에서 수경하며 그쪽 길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 노루목 쪽 길로는 처음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훗날 전후에서 만난 선임들 이야기로는 1978년 진지 축조 공사 때는 거의 노루목 쪽으로 오르내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진지로 오르는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오르는 길이 급경사여서 맨몸으로 오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어떻게 공사장비와 자재 등을 등짐으로 날라서 진지공사를 했는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 진지로 오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 수경지에서 진지까지 30-4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봄철에 수경하였던 덕산이 사격장 쪽에서 1시간 넘게 걸리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진지공사는 각 소대별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 소대의 진지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봄철에는 모든 중대병력이 한꺼번에 투입되어 3소대 지역부터 작업을 했었는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혼란만 생기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지공사는 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봄철에 철저히 정비를 했고, 아직 낙엽등이 떨어지지 않아서 교통호도 깨끗했고 벙커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철 장마비로 인해 교통호 축대 등이 조금씩 무너진 곳이 몇 군데 있어 보수하고 통로 청소 등으로 오전 동안 진지보수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진지 주변에서 직접 취사해서 먹었습니다. 지대가 높아 밥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반합 뚜껑에 돌을 무겁게 올려놓고 취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대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게 취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취사장에서 준 반찬 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한 부식까지 더하니 풍성하고 맛있는 오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분으로는 소풍 나와서 야외에서 먹는 특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따뜻한 햇볕 밑에 누워서 한숨 푹 잤습니다. 오후에는 중대에서 무전이 왔는데 그것은 쌀이를 채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을이면 쌀이를 채취해서 빗자루를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곳에서 아예 채취해 갈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진지보수공사도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지가 있는 꼭대기 쪽은 쌀이가 없었지만 수경지 쪽 계곡으로 내려가니 쌀이가 지천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도구를 모두 동원하여 쌀이를 채취하여 칡넝쿨로 묶어 수경지로 날랐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 오전에도 쌀이를 채취했는데 오후가 되자 중대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쌀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오후부터는 단가 나무를 채취하라. 그래서 이날 오후부터는 단가 제작용 나무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2m 내외에 곡곡 가는 나무를 잘라 가지를 다듬어 막대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가나무는 지난번 산악훈련장에서 충분히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좋은 나무를 보고 욕심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했지요. 이렇게 이틀 동안에 한 트럭 분량의 쌀이와 단가나무를 채취하여 중대본부 주변에 쌓아놓았고 철수하기 전 군용 트럭으로 실어보냈습니다. 쌀이와 단가용 나무 채취 작업과 더불어 중요한 임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더덕을 캐는 일이었습니다. 9월 9일 목요일에는 오전부터 더덕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지로 오르는 급경사길이 아닌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더덕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며 더덕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삼형산 산악훈련장 위쪽 산지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던 더덕인데 이곳에서는 거의 잔챙이들 뿐이고 크고 오래된 더덕은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더덕이 귀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가을을 맞아 연일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우리들 수경지 옆으로 망태를 둘러맨 아저씨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들에게 뭐하러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송이 따러 간대요. 지금이 송이가 딱 좋을 때래요. 송이는 아무나 가서 따면 되나요? 웬걸요? 다 조합이 있어서 거기 든 사람만 딸 수 있대요. 따가지고 가서도 조합을 통해서만 팔 수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올라간 아저씨들도 저녁 때 내려올 때 보면 송이는 몇 개 못 따고 더덕이나 약초 같은 것을 캐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송이를 몇 개 못 따서 돈벌이가 됩니까? 내 물음에 그들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송이값이 워낙 비싸서 괜찮더래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것보다 많이 따기도 한대요.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더덕 등 약초들을 캐가니 크고 좋은 더덕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나도 송이버섯 구경이나 해보려고 소나무 밑을 뒤지고 다녔는데 결국 단 한 개의 송이버섯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더덕은 별로 없었으나 그 대신 진지로 오르는 산자락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래였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익어 맛이 좋은 다래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연산 다래는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철모에 다래를 가득 따서 놓고 먹다가 배부르면 모두 버리곤 했는데 나중에 전역한 뒤에 생각하니 농익은 자연산 다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봄철에는 두릅으로 우리들 입을 즐겁게 했었는데 가을에는 달콤한 다래가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또 진지가 있는 산꼭대기에는 추자라고 불리는 가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호두 사촌쯤 생긴 가래는 식용보다는 손 안에 쥐고 노는 용도로 몇 개씩 주워오곤 했습니다. 아무튼 가을이 익어가는 진지에서 이렇듯 추억을 쌓아가며 진지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